네, 안녕하세요. 또박이TV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저희 고덕 신도시에 들어와서, 자, 이제 지제역 우측에 있는 저희 이쪽 역세권 단지, 거의 준역세권 단지에서의 매물을 좀 상세하게 하나씩 한번 보는 거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일단 분위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지역에서의 평당 가격을 컬러로 조금 그룹핑을 해서 보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자, 또 호갱론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좀 추천드리는 부분은, 자,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한번 눌러보면 실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량이 일단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 고덕 신도시와 서정역 부근 그리고 지제역 부근을 한번 쭉 그 일관되게 조금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상권도 중요하죠. 실제 해당 위치에서의 상권의 크기, 어떤 부분의 위치가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상권의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워낙 평택에서 구도심으로 해당 부분에 상권이 많이 위치한 부분 볼 수 있고요. 자, 현재는 이제 보시게 되면 서정역 쪽도 우측으로 상권이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계속 들어올 거고요. 자, 지지역도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앞쪽으로 다 이주자 택지와 이런 상권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권의 규모를 한번 미리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단지를 비교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사이트예요. 아실이라는 사이트고요. 아파트 실거래가를 함께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매매와 전세를 함께 병행해서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단지별로 실제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택한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더샵 센트럴 1단지죠. 일단 세대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세대는 1000세대 이상 정도의 세대를 저희가 보통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거의 세대가 200세대 또는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위치가 압도적으로 좋고 입지가 좋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일단은 세대는 결과적으로 1000세대가 넘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도 크게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장에서도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세대가 많은 게 좀 좋고요. 자, 지금 제가 더샵 센트럴 1단지를 한번 눌렀습니다. 보시게 되면 19년부터 22년까지 쭉 보여주죠. 각각 평형별로 선택해서 매매와 전세를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원하는 30평대를 본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차트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체결된 가격을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리면서 볼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매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 18년도 정도부터만 띄워볼게요. 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쭉 월별로 해서 타입과 거래 동층,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체결 가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최고가로 갱신된 실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거래가 KB 시세까지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 실거래가와 KB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실행할 때 만약에 아낌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워낙 신혼부부들이 많이 대출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은 한도도 높고 보통 최대 3억 그리고 내가 체결한 아파트의 60% 매매가의 60% 또는 3억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한도가 이제 딱 최대한 높은 금액에서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도 이렇게 KB 시세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기능입니다. 실제 여기 단지 내에서 내가 비교해보고 싶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어떤 단지가 나을지 좀 비교하고 싶다. 그런 경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자, 비교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죠.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한번 추가해 보고요. 자, 방금 봤던 더샵 센트럴 1단지 추가하고요. 자, 그리고 센트럴 자이 5단지를 한번 선택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만 선택을 하고요. 기간은 제가 18년도 1월부터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보면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은 따로 체크하지 않고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자, 각각 컬러별로 이 차트에서 볼 수 있죠. 파란색 컬러가 일단 상승하는 폭이 굉장히 크고요. 최고가를 한번 찍었을 때도 보시게 되면 7억이 넘었죠. 그래서
세 가지 단지, 저희가 이 지역을 보고 나서 실제 임장을 다녀와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봐도 되고요. 임장 전에 한번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 단지별로 호객노로에서 분위지도를 통해서 어떤 단지가 평당 가격이 높은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여러 단지를 한번 내가 중복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 단지의 공통점은 뭐죠? 보시면 18년도 12월부터 지금 한 3년이 조금 지났죠.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우상향하는 흐름은 일단 동일합니다. 우상향하는 흐름은 동일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변수 요소가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속에서도 가속도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기울기가 큰 단지들은 입지가 일단 먼저 따라줄 거고요. 그 입지 다음에는 아파트의 브랜드, 그리고 그러한 세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또한 이러한 상권이 가까운 위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 내가 선택을 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지들을 좁혀나가는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단지들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아파트 실거래가, 이 아실이란 프로그램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지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일단 몇 가지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보시기 전에, 자, 먼저 개발 탭을 누르기 전에 한번 쭉 분양가를 띄워놓고 보실 때, 자,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탭이 많은데요.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 뭐 재건축을 포함해서 보시는 경우도 해당이 되시는데, 나는 최대한 5년 이내에 다 준공이 됐고 5년 미만 아파트의 세대가 500세대 넘는 아파트, 나의 예산에서 찾고자 한다 하는 경우에 한번 좀 어떻게 좁혀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거래 방식에는 매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선택하시고요. 자, 매물 가격 기준으로 나의 예산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산이 실제 6억 5천 정도의 예산으로 해당 아파트를 좀 매물을 정리해서 보고 싶다, 구분해서 보고 싶다는 경우 6억 5천을 선택하고요. 자, 평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 또한 그 이후에 세대수, 아까 제가 세대수 강조드렸죠. 가능하다면 500세대 이상인 세대가 추천을 드리고요. 세대수는 클수록 좋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장이 좋을 때도, 부동산 장이 좋을 때도 더 가속도 있게 기울기가 크게 올라가는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상세 매물 검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방의 개수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층 같은 경우도 전체를 볼지 아니면 뭐 저층과 중간층을 볼지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요. 방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적용을 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5억을 선택하고 나서 적용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눌러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원하는 필터링으로 검색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 내가 원하는 단지들을 좁혀나갈 수 있고요. 항상 기준은 이 위치에 있는 광역철도, 이 SRT 이 지제역을 기준으로 해서 SRT 이어서 KTX까지 이제 여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총 1호선, SRT, KTX 세 개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단지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실제 만약에 이 더샵 센트럴파크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지금처럼 좀 어느 정도 녹지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도 가까이 있고, 실제 앞쪽에 지제역의 메인 상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요 더샵 센트럴파크 2단지를 기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단지 한번 선택을 하고요. 단지 오시게 되면 세대수가 보이게 되고요. 자, 20년도 8월. 지금 거의 이제 2년차가 안 된 아파트이죠. 2년차가 안 된 아파트 보실 때도 가격 순으로
선택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쭉 한번 내려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각각의 가격별로 정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어떤 구조로 어떠한 방의 뷰가 포함되어 있는지, 방향과 뭐 입주 가능일, 세부적인 그런 매물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항상 보실 때는 실거래가도 항상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죠. 매매에서 원하는 평형을 선택한 뒤에 이 실거래가도 한번 쭉 봐주세요. 실제 어떠한 그 레인지,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매매의 시세도 하위와 상위 평균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단지의 전경이 필요하다면 이제 사진이나 눌러주셔서 단지의 전경을 봐주시면 되고요. 워낙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은 요새는 워낙 메이저 건설사는 대부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대수와 그리고 그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입지, 가능하다면 한 블럭, 두 블럭이라도 이러한 역세권과 거기에 메인 상권에 가까운 아파트가 확실히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요거를 봐주시도록 하고요. 필요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거리재기를 통해서도 실제 지제역과제 도보거리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도보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키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단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리뷰들을 보실 때는 호객노래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더샵 지제역 이 단지에 들어오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와 같이 실제 몇 명이 지금 보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흐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 이야기 탭에 오시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 탭이 많죠. 실제 GTX 노선에 대한 내용과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해 실제 아파트에 사는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요새는 이러한 정보들이 너무나 공유가 빠릅니다. 너무나 공유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지제역이 현재 SRT를 통해서 동탄으로 진입을 하고 동탄에 가면 GTX를 탈 수 있죠. 그럼 GTX A를 타면서 쭉 삼성부터 지나가서 일산 파주까지 가는 A를 탈 수 있고요. KTX가 연결되게 되면 이제 이 C라인과 거의 동일하게 되죠. 이 C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는 이 수원역까지 우선 연결이 되지만 이 구간이 이제 지제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이제 실제 1호선으로 연결됐던 부분이 GTX 광역철도까지 지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 분석이 다 나오겠지만 이 지제역이 쭉 동탄을 따라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는 매머드급의 신도시가 되는데 이유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의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과 55층이 넘는 그 디지털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국제 신도시를 생각해서 이 평택 지역을 지금부터 좀 분별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의 예산에 맞는 단지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